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독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예비 초등이거나 초등 저학년인 부모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데 책을 스스로 보지 않는 아이, 또는 부모님께 책을 읽어달라고만 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한글을 언제 떼었는지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만약에 5세 때 한글을 뗐어요. 5세 때 한글을 뗐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까지도 엄마 나 지금도 책을 계속 읽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한글을 모를까요? 그 의미를 모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나는 현재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바로 이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 아이가 호기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아이들은요, 듣는 능력이 더 발달했을까요? 읽는 능력이 발달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듣기 능력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뱃속에서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신생아 때도 들었고, 2살, 3살, 4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어휘를 다 듣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내가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범위는 아직 단어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요, 하루에 6,000개 단어 정도를 새로 듣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언어들은요, 한 200에서 300단어? 책을 읽어서 이해하는 단어도 보통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듣는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중에는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한글을 늦게 뗀 경우. 이런 책 있죠. 한글을 가르쳐주는 책들. 이런 책들 보시면은, 현재 내가 책을 읽는 수준은, 글을 읽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아이가 들어서 이해하는 수준은 어떻죠? 훨씬 더 높아요. 안녕 폴이라는 책이긴 해요. 한데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림책에서 글밥이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림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안 읽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내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보고 싶어요 라고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걸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거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평소에 아이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어휘들도요, 책을 통해서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책, 이 문어의 편지 같은 거 보면요. 만약에 7세 아이가 이 책을 본다고 하면요. 한글은 물론 떠듬떠듬 읽을 수는 있어요. 편지가 왔어요 하고 떠듬떠듬 읽을 수는 있지만 이 책을 보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 내가 이해하는 수준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 안녕 폴이라는 책을 보여주면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또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엄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뭔가 궁금해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서 이해하는 수준을 확장해야 되는 것에 되게 중심을 두셔야지 너무 읽기에만 치중을 하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읽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독해 능력 또는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읽기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는 것은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새로운 책들 그리고 수준이 있는 책들을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주지 말아야 할 책이 있어요. 바로 이런 책들이죠.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의 수준이라는 거죠.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읽도록 좀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아이가 쉬운 책을요, 음독하게 하는 연습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는 연습. 자, 제가 어머니 분들께 어떤 뭐 보험 약관이나 아니면 신문 사설 등 이런 거 텍스트를 제가 주어드리고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만약 그 내용이 내가 익숙하다 하면은 그냥 아마 줄줄줄 읽을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아마 이렇게 보시면서 떠듬떠듬 읽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천천히 읽게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음독을 쉽게 보고 알아요. 음독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면 내 아이가 현재 모르는 어휘가 없이 잘 이해하면서 읽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읽다가 이거 알에 이거 부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는 행동을 보인다던가 엄마 나 이거 처음 보는 단어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께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음독을 하다 보면요. 내 아이가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수준을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어떤 규칙을 정할 때 모든 책을 엄마가 다 읽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때에는 그런데 한글을 이제 막 갓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한글을 뗀 지 1, 2년이 지난 아이들에 한해서 스스로 자꾸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읽을 수 있을 때 혼자 읽어보고요. 모르는 어휘에 체크를 하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혼자 읽었을 때 엄마 근데 나 혼자 읽었을 때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 다 알아.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께서는 박수를 쳐주셔야죠. 와, 우리 아이가 책을 정말 잘 읽는구나. 다음에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또는 그 책 내용을 엄마에게 읽어줄 수 있어? 이렇게 역으로 부탁을 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이가 되게 자신감이 차서 엄마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을 도리어 엄마한테 읽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서로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엄마 나 이거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한 페이지에 한두 개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책들은요. 부모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휘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문맥상에서 의미하는 바가 이거는 약간 추상적이거나 이럴 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설명해 주는 걸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에게 이제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또는 처음 보는 그런 어휘에 체크를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이제 그런 단어가 만약에 한 개에서 세 개 사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같이 국어사전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다시 읽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죠. 그리고 문맥상으로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해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아이가 계속 독서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초3인데 지금 책을 읽어줄까요? 안 읽어줄까요? 읽어줍니다. 근데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게 아니라 비문학 쪽에서 아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사회나 과학, 뭐 역사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경험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내가 읽어주면서 뭔가 설명을 조금 더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책을 읽을 때 엄마가 읽어준 그 힘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누구나 다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초 체력 있잖아요. 그런 기초 체력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많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구연 동화를 듣든 아니면은 요즘에는 영상 프로그램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든지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내 아이가 인풋되는 양들이 충분히 많았을 때 알게 된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글을 읽었을 때, 아, 내가 예전에 이걸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런 내용을 읽어준 적이 있었어.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이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읽어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날을 꼭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음,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하려면요, 우리 집에 내 아이의 관심사, 수준에 맞는 책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셔서요, 현재 내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